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Let Them 이론. 지은이는 멜 로빈스입니다. 뉴욕 타임스 1위 베스트셀러 작가 멜 로빈스는 마음가짐, 동기부여, 행동 변화 분야에서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이다. 그녀의 책은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권이 판매되었고 아마존의 오디오북 플랫폼인 오더블에서 1위 타이틀을 7종이나 보유하고 있다. 그녀가 출연한 영상은 수십억 조회수를 기록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인기를 증명한다. 나는 쌓여있는 문제들에 억눌려 마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너무 단순해서 멍청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로켓을 발사할 때 나사에서 숫자를 거꾸로 세는 장면을 기억해냈다. 5, 4, 3, 2, 1. 그리고 불쑥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숫자를 거꾸로 세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어떨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지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5, 4, 3, 2, 1. 나는 숫자를 거꾸로 센 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냥 그렇게 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뇌가 나를 설득하기 전에 그냥 몸부터 움직였다. 나는 숫자를 세는 5초 동안 과도한 생각의 고리를 끊었다. 그래서 숫자 세기를 삶의 모든 곳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5, 4, 3, 2, 1.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기. 5, 4, 3, 2, 1.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화를 들고 인맥 교류 시작하기. 나는 이 방법을 5초의 법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법칙은 아주 간단하다. 행동하려는 본능이 생기는 순간 5초 안에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가 당신을 방해한다. 그냥 5, 4, 3, 2, 1이라고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바로 움직인다. 망설임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5초의 법칙을 통해 나는 행동이 정답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문제에 관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는 건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이 법칙은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접 구해내야 한다. 매 순간, 매일, 몸이 힘들거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스스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5초의 법칙을 사용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우울증을 치료했다. 수천 명에게서 5초의 법칙을 통해 자살 시도를 멈추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려움, 자기의심, 수많은 핑계를 딛고 스스로 행동하도록
밀어붙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연습을 통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그런데 5, 4, 3, 2, 1을 아무리 여러 번 센다 해도 교통체증이나 무례한 사람, 사사건건 당신을 감시하는 직장 상사, 가족의 끝없는 비난, 죄책감이 들게 하는 말, 비꼬는 표현, 부담스러운 요구 등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Let them 이론이 등장한다. 5초의 법칙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었다면 Let them 이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었다. 당신은 왜 주저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미루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피곤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너무 많이 생각하게 하는가? 무엇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 대답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그들에 관해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슨 수를 써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일을 떠맡으면 상사가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어머니의 바람을 만족시키면,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어떻게든 평화를 찾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는데 사용한다. 더는 자기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말고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자. 모든 것은 이 간단한 말에서 시작한다. 내버려 두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분, 행동 등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시간, 에너지, 행복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에 집중하자.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내버려 두자라는 간단한 말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거두면 그제야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던 삶을 멈추고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된다. 동료의 부정적 감정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두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버려 두자라고 말해보자. 당신의 문제가 아니니 그냥 투덜대도록 내버려 두자. 대신 당신의 일과 감정에 집중하자.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에너지 낭비도 멈춘다. 자신의 시간과 마음의 평안, 집중력을 되찾는다. 행복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 또는 기분이 아니라 자기 행동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거나 짜증이 날 때마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갈 때마다
가족들이 늑장을 부려도 내버려 두자. 사람들이 내가 올린 사진을 싫어해도 내버려 두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공사를 하고 있어도 내버려 두자. 시어머니가 내 양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자. 이웃집 개가 종일 짖어도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걱정하던 많은 것이 내 시간이나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생각, 행동, 환경, 계획, 미래, 결정, 주변 상황 등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내적 욕구가 있다.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은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 감정만 통제할 수 있다. 사실 어떤 통제도 실제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든 심리학자가 입을 모아 말한다. 가족은 평생 당신과 함께한다. 가족은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은 명절에 집에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왜 아직도 싱글이냐고 계속해서 묻는다. 가족은 당신이 학교를 그만두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친구들을 싫어한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족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 관한 의견을 가진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안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버려 두자. 그들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자. 그들이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 그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 또는 준 것들을 통해 자기 의견이 옳다고 믿는다. 당신도 자기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 let them 이론을 사용하면 두 사람의 의견이 모두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감정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마음은 대단히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에 대해 아주 마음 아프고 때로는 편견이 가득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의견을 갖게 내버려 두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집중하자. 당신이 가진 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각, 행동, 에너지, 치유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을 바꾸는 힘을 발휘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한 깊이만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담받으러 가지도 않고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 적도 없으며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그냥 내버려 두자. 부모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내버려 두자. 가정 생활이 동화 같지 않아도 내버려 두자.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자. 당신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도 변하지 않는다. 형제 자매도 시댁 식구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그들은 인간이다. 당신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고 가족들을 통제할 수도 없다. 오로지 당신의 미래, 당신의 행동만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정서적 미성숙함이 당신을 장악하게 두면 당신은 늘 맨 뒤로 밀려날 것이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물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이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더더욱 모른다. 엄마는 왜 무슨 일인지 설명하지 않고 토라지는 걸까? 친구가 왜 당신에게 침묵하며 무시하는 걸까? 왜 언니는 화를 내고 나서 1시간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그 이유는 성인도 마음속은 어린아이처럼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인은 대부분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8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한다. 감정에 휩싸이면 분노가 폭발하고 그러고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8살 아이가 원하는 레고를 못 사서 속상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학교에서 친구가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슬퍼하는 것은 건강한 반응이다. TV를 보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야 할 시간이라고 말해서 속상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성인도 마찬가지다. 해고당하면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이별을 겪고 우울해지는 것은 정상이다. 이런 감정은 모두 적절하고 정상적인 반응이며 자신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자랄 때 감정을 참으라고 배웠을 것이다.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피하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무르 박사는 많은 사람이 불안, 우울증, 중독, 만성 통증을 안고 사는 이유는 오랜 시간 감정이 표출되지 못하고 안에 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침묵은 미성숙한 성인이 화가 났을 때 자기 감정을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를 때 하는 행동이다. 감정을 해결하는 대신 그들은 침묵한다.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당신은 친구나 가족, 동료가 침묵하면 고통스러워서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떠올리려고 애쓴다. 이 반응이 바로 당신에게 침묵한 상대가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원한다. 그들이 침묵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침묵한다면 그것은 모두 그들이 자기 감정이나 과거의 나쁜 기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임상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나르시시즘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라마니 두루바술라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누군가 변하길 바라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당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 갇혀 있게 된다 라고 알려주었다. 그 일은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내버려두자. 성인이 8살 아이처럼 행동할 때마다 내버려두자. 두루바술라는 이렇게 조언한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절대 당신의 몫이 아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침묵하거나 희생자인 척하거나 짜증을 퍼부어도 내버려두자.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상대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가여워지고 경멸 대신 연민을 느낀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행동하며 자라왔다.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거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 그들이 침묵하게 내버려두자. 폭발하게 내버려두자. 피해자인 척하게 내버려두자. 토라져 있게 내버려두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내버려두자. 모든 상황을 자신에 관한 일로 만들도록 내버려두자. 렛댐 이론을 적용해 자기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다.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때 내버려두자. 분노, 좌절, 상처, 실망, 슬픔, 실패의 감정이 차오르도록 내버려두자. 그 다음 반응을 자제하자. 휴대폰을 꺼내지 말고 TV를 켜지 말자. 술을 마시지 말고 냉장고를 열지 말자. 큰 소리로 울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지도 말자. 그냥 그 감정을 깨닫고 그 감정이 올라오도록 내버려두자. 감정이 올라오도록 내버려두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일단 감정이 올라오고 나면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감정은 그저 뇌에서 타오르는 화학물질의 폭발로 불과 6초 만에 몸으로 흡수된다. 감정 반응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감정은 반응하지 않을 때 90초 이내에 일어났다가 사그라든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더 좋은 전략은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도록 반응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눈을 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집착을 멈춰야 한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집중하면 의욕을 잃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결국 이 생각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진다.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있다.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인생에서 각각 다른 패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카드는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패를 들여다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수록 전체 게임의 핵심을 더 많이 놓치게 된다. 당신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운이 더 좋거나 또는 더 성공적인 패를 받았다. 그래도 내버려두자. 그 사실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사실이다. 내버려두자.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이 가진 카드에 집중하고 그 카드로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카드가 고정된 속성인지 아는 방법은 이렇다. 30초 안에 이 속성을 바꿀 방법이 있는가? 없다면 이런 특징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바꿀 수 없는 속성이라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향 비교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들의 특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상향 비교는 자존감을 파괴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지 하향 비교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 4명 중 1명은 깨끗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한다. 사실 흐르는 물과 전기, 책을 읽을 시간이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쥔 카드에 그만 집착하자.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러니 자기 카드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비교하면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그만 집중하자. 그렇게 해서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자. 나는 내 삶에 집중하자. 누군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크고 멋진 일을 해냈다면 내버려두자. 그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당신을 이기게 내버려두자. 가장 현명하고 멋진 방법으로 해내도록 내버려두자. 그들이 앞장서게 내버려두자. 20살이 넘어가면서 성인의 우정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정이 단체 스포츠에서 개인 스포츠로 바뀌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당신과 친구들, 같은 반 학생들이 한 팀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당신과 친구들은 정확히 같은 속도로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교실, 복도, 운동장, 동네에서도 항상 같은 또래를 만났다. 생일, 졸업, 방학, 클럽 활동, 스포츠에도 함께 참여했다. 그러다 보니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생겼고 당신은 스스로 그중 일부라고 느꼈다. 그래서 우정을 단체 스포츠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면서 모든 친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갑자기 모두가 다른 곳에서 살게 되고 모든 친구의 일정이 달라진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속도로 삶의 단계를 밟는다. 우정을 지탱하던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인의 삶이 시작된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공식적으로 혼자다. 바로 이때 외로움이 엄습한다. 그들이 떠나도록 내버려두자. 새로운 친구를 우선시하도록 내버려두자. 나와 보낼 시간이 없다 해도 내버려두자.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내버려두자. 나 없이 브런치를 먹어도 내버려두자. 당신의 인생과 친구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흩어진다. 이는 정상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고 나가도록 내버려두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각자의 삶이 바뀌고 목표를 향해 성장하면서 우정의 세 가지 기둥인 근접성, 타이밍, 에너지도 모두 변한다. 성인의 우정은 유연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오고 가는 건 대개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두자. 누군가 연락이 끊긴다고 해서 친구를 잃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친구가 멀어져도 내버려두자. 사람 간의 관계는 사실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단지 근접성과 타이밍 때문에 연락이 소홀해질 뿐이다. 너무 늦어서 옛 친구와 다시 연락하지 못하는 법은 없다.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내버려 두기는 당신이 유연하고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을 허용하도록 도울 것이다. 몇 년간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다른 사람이 변화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야 하나요? 답부터 말하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다고 느낄 때만 변한다.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당신이 얼마나 바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 당신의 의견이 옳은지도 중요하지 않다. 변화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더 심각한 점은 누군가에게 변화를 강요하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원망과 거리감, 긴장감만 느낀다는 점이다. 당신은 그들이 더 좋은 직업을 구하거나 살을 빼거나 좀 더 의욕적으로 살거나 일찍 일어나거나 계획적인 소비를 하거나 나쁜 사람을 사귀지 않거나 술을 덜 마시거나 정치에 대한 견해를 바꾸거나 담배를 끊거나 설거지거리를 싱크대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부탁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 누군가를 밀어붙이면 상대는 밀려나가게 돼 있다. 사람은 자기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아무리 변화하기를 원한다 해도 상대를 압박하면 반발심만 불러일으킨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접근한다고 해도 최악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인간 본성에 맞서 싸워봐야 당신은 번번이 질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다고 느낄 때만 변한다. 당신은 변화가 쉬울 거라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분명한 사실을 지적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다. 운동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얘기해 주거나 월급이 많아지면 현재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또는 주말 내내 소파에 앉아 비디오 게임만 하면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된다고 말이다. 사실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압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애정어린 행동은 더는 그들에게 압박감을 주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성인을 성인답게 내버려 두자.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지 말자. 효과가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화를 위한 동기는 자기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동기부여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행동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당장 기분이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 당장 기분이 좋지 않은 쪽에서 멀어진다. 이는 과학적 사실이다. 이 책을 위해 조사하면서 나는 하버드 출신 정신과 의사인 알로크 카노지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헬시 게이머라는 웹사이트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으며 일명 닥터 K로 알려져 있다. 동기부여와 행동 변화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압박감을 주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당장은 변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좋다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행동신경과학자이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뇌감정연구소 연구소장이자 MIT 교수인 탈리 샤롯과도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신경과학, 행동경제학, 심리학을 통합해 감정과 행동이 인간의 신념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다. 그녀가 발표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고 문구, 위협, 알려진 위험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내 친구의 남편도 자신이 과체중이고 계속 앉아있지만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금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당신 친구가 자신은 매일 여러 번 담배를 피워도
폐에 아무 영향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유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의 눈물, 애원, 최후 통첩도 역효과만 낳을 뿐이다. 우리 뇌는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무시한다. 사람들은 자신만은 유일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샤롯은 뇌 스캔을 통해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뇌가 곧바로 그 말을 무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모든 위협, 최악의 시나리오, 은근히 비꼬는 말, 눈알 굴리기, 위협 전술은 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압박은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되려 저항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샤롯은 인간에게는 통제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신의 배우자, 룸메이트, 엄마, 직장 상사, 친구 모두에게도 당신처럼 자신과 주변을 통제하려는 생존 본능이 있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만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이 자기 삶, 결정, 행동을 통제하려는 본능적 욕구를 위협하는 것이다. 성인은 성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두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변한다.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하려고 하지 말자. 시간 낭비다.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를 망치고 효과도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을 내버려 둘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표를 따르게 내버려 두자. 일에서 실패해도 내버려 두자.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두자. 포기하게 내버려 두자.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자. 지저분해도 내버려 두자. 주말 내내 비디오 게임을 하게 내버려 두자. 소파에 앉아 체육관에 가지 않아도 내버려 두자.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자.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변화는 압박감을 주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당신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통제권을 둘러싼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싸움이 끝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변화하도록 동기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변화하도록 영감을 줄 수는 있다.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크게 영향과 영감을 받는 사회적 존재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반복해서 증명되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 단백질 파우더, 새로운 스타일의 청바지,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골프채를 든
프로 선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면 갑자기 사고 싶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보면 보통 당신도 관심을 두게 된다. 다른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지내거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쉽고 즐거워 보이면 당신도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된다. 누군가 기차 안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빨간 사과를 먹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도 사과를 먹고 싶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주변 사람의 영향과 영감을 받는다. 탈리 샤롯은 이 현상을 사회적 전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전염성이 있다는 말을 멋지게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보고 싶은 행동 변화가 있다면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당신이 요구해온 내용을 실천하자. 당신이 보고 싶은 행동을 먼저 보여주자. 다른 사람이 몇 주 동안 매일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당신은 산책하러 나가면서 이건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동료의 영향력이 당신의 뇌에 마법을 건 결과다. 그러니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말자. 성인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이 누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내가 하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힘겹게 배우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다른 성인이 자기 행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직면하고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 책을 위해 대화를 나눈 모든 전문가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법적으로는 18세가 되면 성인이지만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18에서 25세 사이의 성인은 여전히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25세 이상의 성인은 다르다. 성인은 자신의 치유에 책임이 있다. 언젠가 중독 전문가로부터 사람들은 술에 취한 상태가 피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까지는 술을 끊지 않는다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다. 굶는 것이 피하고 있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식이장애를 고칠 수 없다. 성중독을 숨기는 것이 진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성중독을 치료할 수 없다. 이 책을 위해 조사하는 동안 나와 대화를 나눈 모든 전문가가 말했듯이 힘든 경험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더 나아지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힘들어하는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치유는 선택이다. 로버트 월딩거는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 교수다. 그는
이렇게 언급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배울 수 있게 하자. 자기 선택의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 들지 말자. 누군가 취업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집세를 낼 건가요? 라고 묻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약물 중독으로 실직하거나 파트너를 잃는 고통을 겪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나서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사람들이 자기 선택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면 교훈을 얻게 된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책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한다. 진실은 간단하다. 당신에게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내주고 있는 것도 당신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세상을 당신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써왔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당신을 향해 무엇을 선사하더라도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면 어떨까? 당신이 날씨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날씨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바꿀 수 있다.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당신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렛댐 이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내버려두기의 기술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지요. 이 세상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나의 생각과 행동,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하려 들지 말고 내버려 두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심신이 평안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발전 가능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나는 타인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시각이죠. 비현실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살아가면 인생에서 벌칙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고양이나 개도 100%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날씨도 통제할 수 없고 타인의 반응도 통제할 수 없고 사회의 움직임은 더더욱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반응뿐입니다. 이 반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장 먼저 인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마다 인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분노를 자아내는 모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흘러 지나가는 상황처럼 인식합니다. 그러한 인식 자체는 내 시각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식을 진실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저 나의 인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식은 오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인식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해석합니다. 해석이란 그 상황이나 사건이 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 입장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마다 자기 의식과 관념을 바탕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건도, 그리고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일도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의미로 기억되고 거기서 받는 영향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뛸 듯이 기뻐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되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해석 기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이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해석이 맞을 때보다는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현상을 나라고 하는 주관적인 존재의 시각으로 걸러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어리석음입니다. 너무 어리석지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어리석은 줄도 모르는 진짜 큰 어리석음입니다. 당장 내 마음조차 내 뜻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나와 남은 얼마나 다를까요? 지구촌 인구 80억 명은 각자가 80억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르고 우리 자신은 겨우 자신의 해석과 반응만 통제 가능합니다. 이 점을 정말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 살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평온함과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버려두기 연습, 하루에 한 번씩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